3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회사 생활 7년차에 접어들 무렵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이미 7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직을 생각하기에는 이 동종업계 자체가 막 연봉이 높은 직종이 아니라서 아예 직종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도 좀 잘 받고 있는 편이랄까요? 아무튼 이런 고민을 안고 살고 있던 중 제 고등학교 친구가 와이프랑 합심해서 에어비앤비 또 빌라 경매로 돈을 벌었다면서 너도 한번 해봐, 공부해봐 하고 권하더라고요. 막 가타부타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일단 제가 가진 자본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빌라 경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 부부의 조언도 받고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때쯤 실전으로 들어가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로 나온 은평구의 어느 빌라 단지층 호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찰 전에는 직접 건물과 동네를 임장도 다녀왔고요. 최종적으로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이 60대 전후의 어머니뻘 되는 여자였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건데, 아무리 경매를 낙찰받고 내게 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하면 막 살살 달래야 돼요. 말로도 달래보고 안 줘도 되는 이사비를 줘서 살살 달래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 여자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나름 예의 있게 말씀드린다고 막 정장까지 꺼내 입고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는 막 저한테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를 했었고, 이때 저도 손해는 볼 수 없으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제 요구를 받아들인 여자는 언제 이사를 가겠다 하고 저하고 조율을 맞췄어요. 공부하면서 봤던 여러 진상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까지 불편한 기색을 안 내비친 건 아니었지만 비교적 얌전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여자가 굳이 우산도 안 쓰고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이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내 딸은 여기 계속 살겠다고 하니까 뭐 데리고 살든 내보내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 이 여자가 혼자 사는 걸 확인했고 예전에 찾아갔을 때 남편도 딸도 아무도 없었거늘. 심지어 오늘도. 네? 딸이라뇨? 무슨 말인지 되묻자 저 안쪽 방이 딸내미 방이라면서 한번 가서 보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미 짐도 거의 다 빠져서 휑하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겁주는 건지 헛소리라는 건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저는 그저 이 빌라를 2번의 유찰 후에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얼른 세를 놓고 따박따박 월세 받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도배장판까지 마치고 인근 부동산마다 매물을 내놓았어요. 생각보다 세입자는 빠르게 구해졌고 첫 번째로 들어온 세입자는 친구 사이인 20대 여자 2명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자 세입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예전에 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 세입자가 말하길 두 여자 중에 한 명이 집을 비운 상황에서 한 사람만 집에 남아있을 때 뭔가 자꾸 방 한쪽이나 화장실 쪽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가끔씩 막 여자 실루엣 같은 것도 보이고. 영문을 모른 저는 일단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무슨 일 없었다, 예전에 살던 사람 한 60대 정도 여자였고 한 3-4달 전에 정상적으로 이사 나갔다 하고 이 여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순간 불현듯 그 비오던 이삿날이 생각이 나면서 내 딸은 여기 계속 살겠다니까 알아서 살든 내보내든 하세요 했던 이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치만 저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니까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 달래서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다음날 저는 인근 부동산을 돌면서 혹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먼저 돌기 시작했는데 먼저 갔던 3곳은 전부 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에이 뭐야, 괜히 찝찝해했네, 아무 일 없었나 보구만 하면서 제 4번째 집을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 예전에 그 집 지혜비가 딸내미 죽이고 깜빵 갔어요. 엄마도 겉보기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네? 이거 진짜예요? 다른 부동산은 모른다고 하던데? 요즘 들어온 데는 모를 거고 오래된 데는 뭐 알거나 들어는 봤을 거고요. 이 말을 듣고도 뭐 거기에 제가 직접 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겁이 난다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입자가 안 들어올까봐 괜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곧 2 여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2 여자분이 혹시 이 집에서 겪은 일을 어디에 제보하거나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더 신기한 사실은 현재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이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잘 살고만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의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전화가 한번 걸려온 적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비엣빌라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이상한 여자가 자기 딸 보러 왔다고 찾아왔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돌려보냈거든요? 혹시 그 집주인분 아시는 분 아니시죠? 이것도 이거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어떻게 조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이후 한 번도 찾아왔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그 귀신 같은 존재는 아직도 있는 걸까요? 나갔을까요?